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6월 30일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하반기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지수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이 BSI 지수라고, 기업 경기실사 지수인데, 이 BSI 지수가 지금 7년 만에 10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썸머랠리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럼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의 방향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어떤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전에 일단 뭐 간략하게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망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죠?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연일,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면서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0.03% 상승을 해주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19% 상승을 해주면서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해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지수에 대해서 좀 이런 고평가,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정말 고점인가?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런 지수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한국 증시도 좀 상승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라인을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이 지금 고점이냐, 그죠? 아니면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가장 화두가 되는, 관심을 갖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가장 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 한번 어떤 밑으로 기간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일단 추가적인 어떤 지수의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BSI 경기전망 지수가 지금 7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100을 넘어선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BSI 지수가 뭐냐? 우리가 경기기업 실사지수라 그래서 이 BSI 지수가 100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경기의 어떤 방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SI 지수가 100보다 낮을 때는, 그죠?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밑으로, 하방으로 좀 많이 밀릴 거다,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많이 좀 침체될 거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제조업 경기전망 지수가 지금 7년 만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전망 지수가 여기 경기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그죠? 3분기 BSI 지수를 조사한 결과 약 7년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서 103포인트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분기보다 앞으로의 어떤 이 경기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긍정적인 방향을 보는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이익단적인 부분에서도 기업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 좀 많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어떤 이런 BSI 지수의
상승,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지수의 상승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상승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 그죠? 지금 연일 주식이 최고가를 경신해도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주식 시장 쪽으로 쏠려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런데 글로벌 투자 자금 중에서 미국 시장이 좀 고점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처가 아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많이 옮겨질 거예요. 근데 그런 신흥국 쪽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이런 지수, 그 다음에 매력적인 어떤 이런 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한국이 사실 굉장히 신흥국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원래 이 MSCI 지수가 아니면 선진국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지수, 이 MSCI 상 특성상 이 한국 지수가 지금 신흥국,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선진국 쪽에, 신흥국 쪽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의 어떤 이런 매력도를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에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이 썸머랠리, 그죠? 썸머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이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치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의 썸머랠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보통 6월, 7월 조금 늦으면 이제 7월, 8월 정도의 썸머랠리가 항상 시작이 되거든요. 썸머랠리란 게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기 전에 매력적인 종목들을 한 번에 이제 대량 매수를 해놓고 이제 휴가를 떠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6월, 7월에 어떤 대량 자금의 매수세에 의해서 어떤 이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이러한 장세.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이미 방향성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어떤 운용사들도 차근차근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6월, 7월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썸머랠리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최근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그죠? 어떤 경제의 침체를 더 많이 예상을 했었어가지고 썸머랠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경기가 팬데믹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어떤 기업의 이익치들이 나와주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연도에 썸머랠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도 훨씬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썸머랠리가 이 정도의 경제 지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썸머랠리가 좀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6월께 거의 6월께 5월 전달 대비해서 뭐 127.3포인트로 거의 한 15% 정도, 지금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 이 GDP 같은 경우에도 6.3% 정도 지금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 더 윗도는 이러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농업 부분의 생산성 또한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 말고 농업 부분을 제외한 비농업 부분, 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설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생산성도 5.4% 정도 상승을 해줬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팬데믹 사태로 우려했었던 어떤 이런 경제 침체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예상치들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썸머랠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썸머랠리로 인해서 미국 지수가 굉장히 많이 좀 더 큰 상승의 어떤 이런 지수의 상승을 가지고 온다면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약간의 커플링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어떤 생각이고, 저의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도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반기 우리가 좀 유망 업종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할까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이 하반기 유망업종 중에서는 제가 이 건설 쪽을 좀 유망업종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우호적인 업황 지표들이 지금 잘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건설 관련해가지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건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주택 공급, 정부의 주택 공급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줬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실적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1년에 이 40만 호, 거의 40만 호에 육박하는 분양 예정 물량이 있고 4월에 누계 기준 인허가 물량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022년까지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런 주택 규제 완화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유가 및 해외 수주 역시도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에도 우리가 좀 청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건설업종 업황 지표인 뭐 유가, 그 다음에 뭐 해외 수주,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지금 모두 다 꾸준한 상승이 나오면서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건설업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줬었는데 상반기까지는 주가의 어떤 슈팅이 주택에 의한, 그죠? 주택 공급에 의한 모멘텀의 어떤 이런 상승이었었다면은 하반기에는 해외 부분 수주 및 어떤 실제적으로 이 실적 이익단들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재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업종은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이거는 저번 제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 자동차 관련한 업종에는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삼보모터스랑 후성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주는, 특히 뭐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충분히 관심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도 아직도 상승해 줄 수 있는 캐파는 많이 좀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때랑 아직도 이 모멘텀 어떤 이슈는 똑같다. 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5월 대비해서 거의 107% 정도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비테슬라 전기차가 이러한 판매를 주도를 했다. 자, 그래서 비테슬라 전기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배터리는 바로 이 K배터리, 우리 한국 제품의 어떤 2차 전지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어떤 확대 정책도 연내에 이제 통과가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하는 이런 법안이 연내에 통과가 미국에서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내 시장에서의 어떤 이 전기차들이 기존에 이 내연 자동차 기관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더 뺏어올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황,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 자동차, 전기차에 가장 필요한 이런 2차 전지 쪽, 그죠? 이쪽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자동차, 그 중에서도 이 2차 전지 쪽에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